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강경화 진단을 받게 되셨는지. 예. 만성으로 돌아가서 계속 만성 달고 있었는데, B형 간염은? 예, B형 간염을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 갑자기 암 수치가 20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10년을 넘게 다닌 거예요, 병원에. 2009년부터. 그랬는데 뭐 처방해주는 것도 없고 관리만 잘해라. 그랬는데 2019년도에 간경화라는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식품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제. 관리하느라고. 그래서 뭐 엉겅퀴도 좋다고 하니까 막 건강식품을 엄청 먹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진짜 돈 벌어놓은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식품이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안 아끼고 다. 예, 그렇게 이제 먹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간경화가 근데 저는 우리 언니가 47살 먹고 내가 41살 먹었을 때 우리 언니가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제가 직접 봤잖아요. 그냥 그때 겁이 났어요. 아, 내가 우리 언니처럼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치면서 간에 좋은 곳을 치고 하니까 바보처럼 살으라는 그게 딱 뜨는 거야. 좋은 음식이나 이런 거를 쳤는데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책을 샀어요,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쭉 보면서 아, 이제 그 전에는 그 방법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정말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내가 이 실천을 왜 그냥 오늘 그냥 죽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게 그 간경화라는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바보요법이라는 것을 치니까 그래서 아 먹고 자고 싸고 웃고 스트레스. 근데 웃으려고 하니까 웃음이 나야 웃죠.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웃지는 못해도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근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오래 고민을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법을 하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잡곡살 그런 걸로 밥을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써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작년 그 7월 달에 21년도 7월 달에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책에 있는 대로 정말 누워서 그래서 누워야 간이 일을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서 바보 식이요법을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관리 잘 하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식품은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그대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 7월 달에 가니까 간경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예.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수치도 정상이고, 그렇게, 그러면서, 정말, 이, 백은주 씨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 없대요. 암 수치를 이렇게 달고 10년 이상을, 와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는 정말 없대요. 없는데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1월 달에 가서 이제 석회질을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병원에서 석회질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회질이 원래 5.5가 정상인데 6.4. 그러니까 매우 정상이다시피 하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1월 달에 그거 한번 검사만 해봅시다. 그러면서 너무 이번에는 말을 많이 하시는 거야. 전에는 그렇게 말을 안 하셨어요. 교수님? 예, 교수님이
아, 백양금제 수치가 이렇습니다. 그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처음 봤대요, 이런 환자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근데 저는 제 얼굴 색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는 노리끼리하게 태어난 줄 알았었어요. 검고 조금 노리끼리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걱정스러웠었대요. 얼굴이 검고 누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공공근로 하는 거 거기를 나가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얼굴이 너무 예쁘고 제가 봐도 얼굴이 깨끗하세요. 예, 이뻐졌다고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봐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얼굴이 굉장히 검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경험을, 그러니까 똑같은 간경화를 앓고 간염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언니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오늘 당장 죽는 건 괜찮은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기는 싫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식품들을 정말 좋다는 식품들은 엄청 먹었어요. 그랬는데 먹는 도중에도 간경화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좋다는 거를 다 먹고 했는데도 저는 원래 고기도 잘 안 먹어요. 원래 그 야채,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항상 230 이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는 왜 음식도 고기도 안 먹는데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암 수치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체질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암 수치가 이 정도 10년이 이랬으면은 벌써 구단이 나도 났어야 된대요. 무슨 구단이 나도 났어야 되는데 그게 회복으로 그랬다? 그러면은 제가 체질이 바뀐 거죠. 바보요법을 쓰면서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도 생각을 해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한심스러운. 그럼 책을 한번 떠들어서 보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분명히 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또 책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분지 아미노산을 맞으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분지 아미노산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대로 하셨네요, 책이. 그대로 했어요, 정말.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에도 완벽하게 나선 건 아니다.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면 항체도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항체도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체가 나올 때까지 더 열심히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저는 선생님을 기다린 게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기다린 게 왜냐면 내가 어떠한 봉사, 누구를 도와준다. 제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뭘로 도와주겠어요. 근데 저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언니 때문에. 또 우리 가족들이 좀 몸이 다들 안 좋았어요. 형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방법을 몰라서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몰라서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고, 그래도 내가 나쁘게는 안 살았나 보구나. 이런 좋은 바보요법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이쁜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이 자체가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서 이렇게 만났나 보다.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한테라도 전해줘야 되지 않겠나.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하면서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알아서 이 바보요법을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왜 그러냐면 내가 입에 맞는 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근데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응? 그래서 그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아, 당신 간경화야, 간염이야. 그럼 그래? 다음 것을 모르잖아요. 다음에 뭐가 나한테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간경화가 어떻게 1기, 2기, 3기, 4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오는 비참한 걸 저는 봐서 알잖아요. 언니. 예, 우리 언니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근데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를 몰라. 모르니까, 아, 나 간경화래. 여기까지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설 수 있대. 그거 가볍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뭐 저거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다음 것을 알기 때문에 난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정말. 그러니까 이제 밥상에 예를 들어서 고기가 있고 생선 막 이런 것이 있으면 남편이 이제 당신 이거 먹어봐. 그리고 며느리도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러면 엄마가 먹는다고 해도 너네들은 먹지 말라고 해야 된다. 근데 왜 먹으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동생 되는 애들이 약속을 해요. 밥 약속을. 그러면은 식당에 가요. 싸가지고 가요, 제가. 싸가지고 가서 내 밥을 딱 내놓으면 언니 대단하다. 그래도 그 반찬을 한 번을 안 집어 먹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다. 실제하게 하겠네요. 예, 언니 정말 대단하다. 그 언니 이것 좀 먹어봐. 그러면 야, 내가 먹어도 뺏어야지 너네들이. 언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심지어는 그런 소리까지도. 그리고 이제 뷔페 같은 데 이제 가면 죽을 싸가지고 가서.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이제 싸가지고 가서 내 음식을 먹고 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정말 간경화다, 간염이다. 그럴 때 빨리 하면 빠른데. 초기에. 예. 근데 그게 깊어지면 더 고생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저는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교수님 지금처럼 그대로 관리하세요. 예,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참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분은 처음 봤대요. 무슨 사단이 나고 무슨 부단이 나도 났어야 된대요. 벌써. 그러는데 너무 좋다고. 바보처럼 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다른 거 하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건 가족이잖아요. 남편 제일 먼저. 그리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가족이 나를 맞추자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나는 이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왜 안 해주지? 나는 환자인데. 그러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그래, 내가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관리를 하면, 그러니까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제일. 저는 술, 담배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음식도 고기 같은 거 안 좋아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로 온 간이구나. 근데 우리 언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 언니는 완전히 스트레스를 그 병이 온 거야. 그걸 알아,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원인은 스트레스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편안하게 하고 잡고 이런 거를 해서
먹고, 그리고 제가 밥을 굉장히 빨리빨리 먹었어요. 근데 그냥 누워서 천천히 씹어서 놀아가면서 그냥 일해가면서 씹어 먹고 댕기면서 청소도 하면서 씹어 먹고 댕기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누워서 그냥 있고. 그래서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방법을. 간뿐이 아니라, 아, 다른 병이 이렇게 와도 바보처럼 이렇게 하면 소생할 수 있구나. 아,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런 방법을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바보가 100% 못 되더라도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이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또 한 사람이라도 알려져 나간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잠은 얼마나 주무셨어요? 전에는 잠을 그렇게 못 잤어요. 평생 낮잠이라는 걸 못 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하니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낮에도 잠깐 어떤 때는 잠깐 이렇게 누워서 조금 졸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졸릴 것 같다 하면은 10시 되면은 무조건 들어가서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그냥 누워있다가 보면 잠들어서. 그래서 바보처럼 사는 법을 하시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서. 그리고 나가면, 아유, 언니 이뻐졌어. 아유, 언니 보니까 너무 좋다. 예뻐져서 좋다. 얼굴 색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전에는 창피했어요. 사실 밖에 나가면. 저는 어떤 때는요, 감추려고 막 화장도 하고 나가면 화장을 해도 검어요. 검은 티가 나죠. 언니 오늘 왜 그래? 왜 피곤해? 언니 왜 그러냐고, 옆에서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세수 안 하고 나가도, 사실 오늘요, 제가 세수 안 하고 루즈만 발랐어요. 일부러 제가 세수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세수를 안 해도 이 얼굴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래, 야, 나 오늘 세수 안 했는데? 치카치카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정말. 강경화 앓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얘기. 예, 저는 그분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바보요법을 써보세요. 해보세요. 먹고, 자고, 웃고. 정말 내가 진짜 웃음이 안 나면 그냥 트로트 음악 틀어놓고 좀 흔들기라도 하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이것 때 내가 못하면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해봐서 알아요. 간경하다, 간이 이렇다, 좀 피곤하다 그러면 괜히 아닌 쪽으로 파고들어요. 내가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 못된 쪽으로 상상을 해요. 근데 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못된 쪽으로 상상은 안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아, 기분 전환 해야지. 그리고 일단 친구라도 나가서 만나서 하하하 거리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희죽거리고 웃고라도 들어오고. 그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이 방법을 알게 된 자체는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연줄 만나서 내가 이 방법을 알아서 바보요법을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해요. 네, 이렇게 해주신 말씀들이 강경화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알려주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은 이 영상 밑에 선생님 연락처를 하나 남겨드려도 돼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보고 전화하실 수 예, 있게. 예, 네,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제가 2019년도에 국가 그 건강검진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이 굉장히 안 좋다는 그 검사 결과를 받게 됐어요. 큰 병원에 가서 더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20년도 1월 달에 충남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됐고 다행히 간암은 아닌데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제가 복균자였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좀 복잡하죠. 두렵기도 하고 또 좀 슬프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대안이 없다고 하니까 많이 막막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많이 생각할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생각하면 제가 이대로 병치레하면서 걱정하고 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또 그 지금 네이버 인터넷에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우리 간경화 환자가 뭔가 어떤 식이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했다라는 사례들을 보게 됐어요. 그 치료하신 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런 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바보처럼 생활을 했고 정말 그 결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참 이렇게 회복을 했다라는 이런 좀 내용들을 좀 보게 됐어요. 나 같은 이런 간경화 환자가 치료된 사례들이 이제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치료할 수 없다라는 이런 병인 줄 알았는데 치료된 사례들을 들으면서 확신이 들고 참 희망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보처럼 사는 법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이해는 되는데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나 성향들이 많이 이제 갭은 많이 느껴졌죠. 그런데 특별한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바보처럼 사는 걸 통해서 치료가 된다면 너무 또 쉬운 방법인 것 같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보처럼 많이 웃고 많이 자고 잘 싸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런 병을 얻어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웃고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삶의 짐을 가지고 무겁고 조심스럽고 경직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병을 치료하려면은 많이 웃어야 되는데 웃기 위해서는 이 내 마음에 있는 짐들을 먼저 풀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 나가서 짐을 하나하나 맡기기 시작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 이런 일들 또 제가 돌아봐야 하는데 이제 할 수 없는 일들,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점점 마음에 이런 평안이 좀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삶의 큰 위기 앞에서 그동안 참 누리지 못한 이런 평안과 또 감사와 어떤 즐거움을 누릴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웃는 걸 어렵지 않으셨어요? 많이 웃는 게 처음에 많이 이제 어색하고 사실 또 이게 또 간단하지만 나를 이렇게 좀 비우고 웃는다라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유지하는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옆에서 제가 뭔가 표정이 굳어 있거나 그러면은 먼저 크게 웃어줘요. 그러면은 저는 또 그 모습이 웃겨서 또 함께 또 막 웃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남편 옆에서 깨어서 제가 웃을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자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고는 갱년기 불면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간경화는 많이 자야 되는 질병이라고 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잠을 잘 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불면증이 계속 좀 있어서 그때부터 한 7, 8개월 정도 수면제 복용하면서 밤에 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누워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잠을 자면 너무 좋은데 잠이 낮에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는 한 2시간 정도 매일 누워서 휴식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먹는 거는 유기농으로 된 이제 간이 많이 손상되고 안 좋기 때문에 유기농 이런 곡물들이 5가지 정도 해서 죽을 끓여서 식사를 대신했죠. 아니요, 전혀요. 어떤 방식들이 뭐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제가 죽 끓여서 참 이렇게 먹는 걸 통해서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또 즐겁게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보처럼 하는 법을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뭐 좋아지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식이요법 하면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3개월, 이렇게 6개월째 해도 뭔가 이렇게 딱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그 수치들을, 중요한 항목들을 이제 제가 전과 이렇게 비교하려고 이제 늘 좀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나면 이제 약간의 좀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의 어떤 이런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오래 걸려도 1년이면은 제가 이거 충분히 나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3개월, 6개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뭔가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는 이게 조금씩밖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좀 마음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될까? 이제 함께 다시 좀 이렇게 상담하면서 반드시 낫는다 확신을 주셨고, 또 저도 다시 참 이렇게 좀 신뢰하고 좀 힘을 다시 내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이 방법을 통해서 또 회복하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참 이렇게 검증된 좋은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좀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위기가 좀 오셨을 때마다 또 다시 상담을 하시고 마음을 또 다잡고 이렇게 하셨네요. 네네. 그런데 제가 한 이제 1년 정도 하면서 그동안 기록했던 이런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검사할 때마다 꾸준히 조금씩 좋아졌더라고요. 수치들이, 모든 수치들이 다 조금씩. 그래서 뭔가 그 좋아졌다,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모든 수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참 나를 매일매일 조금씩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이해하면서 기쁘게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어떻게 판정 이제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게 이제 꾸준히 2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20년 제가 2월부터 제가 했거든요. 2022년 4월에 다시 또 이제 그동안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제 검사는 해왔었고, 또 4월에 가서 이제 검사했을 때 모든 수치가 드디어 정상으로 다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다. 며칠 행복했어요. 그 결과 보고서. 그래서 그리고 제 컨디션도 정말 몰라보게 좀 좋아져서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제가 더 지금은 좋은 컨디션으로 제가 생활하고 있고요. 또 7월 달에 요번에 4월 달에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원래 그 간 섬유화 검사에서 5.5 이내가 이제 정상이래요. 정상인도 5.5 이내면은 정상인데 4월 달에 했을 때 5.5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7월 달에 하니까 4.3으로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간경화 근근 아예 안 보이는 거죠?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았죠. 뭔가 제 2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간경화 환우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저는 뭔가 좀 악조건 속에서 또 이렇게 좀 치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불면증이 아주 심했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또 진행하면서 발목 골절이 있었어요. 골절도 있고 인대 파열도 되고 또 치아에 문제 있어서 임플란트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간경화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만약에 간경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면 회복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좋아지시게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결은 이런 질병이 정말 나을 수 있다라는 의지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말 밝게 그러니까 저도 아프기 전에는 늘 근심과 걱정이 지배를 정말 많이 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제가 아파 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식이요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유기농 이런 곡물들을 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었거든요. 식이요법을 힘드시더라도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저를 좀 치유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간경화 환우들이 이걸 보고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경화 진단을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직업이 간병인이라 간병을 24시간 계속 간병을 하다가 어느 날 계속 이제 간은 치국의 간인데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간병하다가 24시간 간병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이 눈에 노랗다고 누가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그랬는데 점점 매식 꽂고 임신하는 사람처럼 매식 꽂고 몸이 가렵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러면서 한 달이 점점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눈이 너무 노랗고 온몸이 노랗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서 한 달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제가 들어가갖고 입원이 안 되니까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간 수치가 1250인가? 간 수치가. 그래갖고 안 죽고 쓰러져서 안 죽니라고 참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거의 50일 했죠. 입원하고
간 수치가 높은데도 퇴원시켜보더라고요. 나가라고. 왜냐면 환자가 약만 주기 때문에 간 수치가 480인데도 그 퇴원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래갖고 또 다른 병으로 또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입원을 했죠. 그래가지고 간 수치가 조금 100 정도 되니까 퇴원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간 경화를 그 전에도 제가 아는 사람이 37살에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친한데, 간 경화가 저는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삐짝 말르면서 새까면서 저 죽기를, 저는 간 경화를 무섭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나중에 간 경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간 경화 어떻게 왔는데, 그러니까 간이 딱딱해져갖고 이거는 굳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대. 풀어주는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간 경화라고 하니까 집에 오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 나 이대로 그 사람처럼 나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간이 이렇게 침묵에 이렇게 정말 소리 없이 이렇게 간이 나빠서 사람 죽어가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네. 이 바보처럼 사는 법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간에 좋다는 그 건강식품을 찾아가보고, 서울에도 가보고, 저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고, 그 건강식품, 기능식품을 많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금방 좋아진다, 막 이래서 먹었는데 희망을 갖고 먹었지만은 더 몸이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사는 하는 말이 간 경화는 치료할 수도 없고, 전 세계가 치료약 있으면은 노벨상이라고 하잖아요. 극감이 돼요, 났으면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까 간암으로 가는 것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피검사만 3개월에 한 번씩 하세요. 피검사하고 초음파를 하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간암이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매하게하고 환자에 내가 절박하고 정말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막 굴뚝한하게, 벽돌이 딱딱 굳었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냐고. 굳어있는 것을 부드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딱딱해지는 것이 과정이 계속 가지 절대 좋아지는 방법 없으니까, 시간을 우리는 시간이 이제 점점 더 암으로 가는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만 진행하는 거를 잘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약도 없죠? 뭐 방법이 없는데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대로 나도 죽을런가 보다 그러고요. 갑자기 나도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때까지 사는 동안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상자에 넣어갖고 그거를 이제 태우든지 아니면 옷 함에다 넣으려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이 옷을 이런 거 내 소지품을 자식들이 그걸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자 갖다가 내 옷을 다 슬프게 쌌어요. 이대로 나이가 너무 젊은데 죽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아이를 또 결혼도 안 했는데 참 간경화로 이렇게 아파서 죽는구나, 그 생각하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옷을 하나씩 싸다가 갑자기 성질난 거예요. 내가 그래 죽어?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해. 안방에서 싸다가 나 죽으면 저것들이 알아서 옷 태우고 뭐 옷 함에다 넣고 하겠지. 아이고 나 이것도 귀찮다, 에이 모르겠다, 발로 톡 차버렸어요. 정말 상자를 싸다가 성질 나가지고. 어차피 나가 죽으면 모르잖아요. 상자를 떼쳐놓고 이제 혼자 집에서 이제 누워있으면서 간병하고 끝나면은 24시간 그 간병을 해야 돼요. 환자는 침대에 누워 계시고 저는 옆에 이제 있는데, 누워서 그냥 세워라 가라 하고 누워서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봐요. 간에 좋은 거. 그래도 간에 좋다는 거는 다 먹었어도 실패했으면서도 또 유튜브를 또 봐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또 간에 좋은 뭔 방법이 없나. 그래도 뭔가는 또 새로운 사회 뭐가 비법이 또 있겠지. 그거 또 찾아봤어요.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바보 요법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쉽게 말하면서 어떤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어떤 여자분께서 아주머니 그 나온 거 보고 그것도 보고
또 다른 건 막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서 이렇게 바보처럼 사면은 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간이 쉽게 낫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혹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누워서 보다 깜짝 놀랐고 다시 두 번 몇 번 정도 하고 적었어요. 적어놓고 이제 저녁 7시쯤이나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아, 저녁 7시가 다 된 게 전화를 안 받구나. 그러면 내일 아침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전화를 딱 하려고 하니까는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요, 정말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나 그 소리 함께 머리가 또 쭈삐 쓴다. 그 생각하면 갑자기 정말 나는 또 아마 이 CCTV 그걸 왜 보여줬으면 놀랬을 거예요. 제가 무릎 탁 꿇고 정중한 자세로 전화 두 손을 딱 잡고 그렇게 내가 간절했나 봐요. 정말 나는 그 생각하면 머리 지금도 이렇게 막 쭈삐쭈삐 쓰는데 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저는 거기에서만 보고 높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근데 저 같은 하잘 것도 없는 저한테 직접 그 높으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살았다는 갑자기.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머 아침에 전화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통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전화 받는데 그러면 제가 언제쯤이나 가면 될까요? 막 그랬더니 11시쯤에 오래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9시도 안 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가신 거예요? 네. 택시 타고 무조건 간 거예요. 어딘지 몰랐어. 무조건 가르쳐주라고 하고 갔더니 상담자가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밖에 계속 서성거리다가 지금 누워있는 환자를 생각하니까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어르신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똑똑똑똑 하고 들어갔어요.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집에 거기 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것을 다 좀 주세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근데 무조건 상담도 안 하고 끼어들어서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제가 끼어들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해서 그런다고 끼어들어갖고 그냥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내가 언제 봤다고 함부로 그거를 주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 딱 그러시대요. 정말로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좀 묻지도 따지도 안 하고 다음에 와서 차분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달라고 그랬어요. 황당하셔가지고 보름치만 그러면 보름만 딱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요. 제가 참 나는 정말 어떻게 되면 뭐가 홀린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갖고 가갖고 뭐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없고 어떤 그 경험자 그분한테 전화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먹고 그냥 웃으면서 어쩌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해놨기 때문에 전 모르잖아요. 뭐 이야기하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보름 동안 열심히 먹다가 이제 또 한 달이 돼서 갔어요. 한 달 이제 그 밥으로 그 여러 가지 죽을 넣어서 냉동에 다 싸갖고 하나씩 꺼내서 죽 쓰고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정말로 간에 대한 지금은 이제 간에 대한 박사가 됐어요. 어떤 누가 저한테 상담을 하고 제가 그러면은 간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요. 정말로 아주. 왜냐하면 저처럼 너무 나는 죽은 문턱이 왔다고 생각해요. 간 중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죽을 문턱 앞에 있는데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저는 언제 갈지 몰라요. 죽을지.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그거를 제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죠. 무조건 나는 낫는다.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15일 동안 제가 실험을 했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바보처럼 사는 법을 네.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저는 바보처럼 하라고 그래서 혼자 막 춤추고요. 트로트를 잘 노래는 모르는데 좋아해요. 그래서
트로트도 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찬송가도 틀어놓고 춤추고 혼자 어르신이 누워 계시니까 생쇼를 한 거예요. 혼자 누워서 박수치고 하하 웃으라는데 웃을 일이 없는데 웃고 막. 혼자 웃어. 그럼 미친년처럼 하하하하하 막 전원주처럼 막 그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데도 그래도 웃으면 뇌에서 그 반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은 저 웃는갑다 뇌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막 박수치다 웃고 누가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CCTV 봤으면 미친년이라고 할 거야 아마. 성숙한 여자가 막 박수치고 발로도 박수치고 누워서 발로 박수치고 손으로 박수치고 그렇게 바보처럼 웃고 잘 먹고 싸고 웃고 누워서 자고 뭐 이런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남들은 어렵다는데 이걸로 나선다는데 내가 그걸 2배 3배를 할 수 있죠. 만약 박수를 10번 차라고 100번 치고 만약 그런다가 뭐 나선다가 뭐 그러니까 나선다가 하니까 그거를 저는 오바를 하면서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어떡하 그렇게 바보 정말 바보처럼 완전히 나사가 빠진 여자처럼 정말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드신 거는 어떤 걸 드신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곡식을 5가지 이렇게 시쳐서 볶아갖고 이렇게 그냥 그거를 저는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내갖고 5가지를 그냥 죽을 한꺼번에 하루 먹을 거를 몽땅 써버려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하루 하면은 죽 쓰기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2만 솥단지도 하나 써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넣어놔요. 실까봐. 그래갖고 한 그릇씩 딱 중탕해갖고 배고프면 수시로 먹어요. 수시로. 그리고 반찬은 못 먹어요. 짠 거 매운 거 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오직 그거 뭐 먹고 그 다음에 어떤 거? 그 곡식으로 만든 제가 뭐 직접 만들어갖고 곡식 휘쳐갖고 그 말려서 쪄갖고 가루를 낸 거 믹서기다 갈아면 돼요.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혹시 네. 사모님한테 연락이 오면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100번 자신 있죠. 아주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흥분되고요.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이 흥분이 돼갖고 그분한테 전화 만약 왔다 그러면 제가 흥분해서 막 전화 막 지금 잘 잡수고 계시냐 몸이 어떠냐 좀 그러고 싶어요. 계속 그분을 추적해갖고 내가 전화를 해서 좋아졌냐 이번에 검사가 어떻게 됐냐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오면은 이게 살아나시고 나서 이제 살아났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하고 계시네요. 죽은 문턱에 갔다 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백날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강경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도 얼마나 죽은 문턱 앞에서 불안하고 떨고 있어. 그때는 아니야 이러다 살다 갈 거야. 말은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 바보처럼 사는 법을 얼마 동안이나 하신 거예요? 저는 딱 처음에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먹고 피검사를 바로 하고 갔어요. 저는요 한 달 먹으면 난 좋아질 것이다. 맨날 제가 체면을 걸어요. 내 죽을 내가 쓴 거 먹으면서 나는 좋아질 것이다. 반찬 맛있는 거 식당을 막 텔레비 틀어놔요. 그래 너희들 원 없이 퍼먹어라. 나는 이거 먹고 나는 내 병 낫는다. 나는 낫으면은 이 세상에 천하를 나를 다 준다고 해도 다 필요 없다. 나만 낫으면은. 그리고 이거 먹으면서 신나는 거예요. 고개도 부르고 노래 부르고 우리 남동생이 하고 두나 이거 도대체 뭐야. 그래서 나는 이것만 먹어.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막 진수성찬 많이 차려서 먹어라. 나는 이거 몰란다. 그러고 병원에 가도 그 약을 죽을 써갖고요. 이렇게 갖고 가고 또 보리차 먹으면 안 돼. 저기 옥수수에다가요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끓였어요. 국산 옥수수를 엎쳐서 누우면 좋다 하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팔 쭉 펴고 그리고 반컵 넣고 끓여서 죽 놔두고 그거 떠먹으면서 막 내 나이가 어때서 막 혼자 뭔 죽으로 노래가 나오겠어요. 뭔 맛으로. 한 보름은 어지러지라고요. 나 이대로 또 죽은가 보다. 더 빨리 죽은가 보다 할 정도로 빙빙 돌고 어지럽더라고요. 예, 왜냐면 죽이 그것만 딱 단순하게 먹으니까 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처음에 정말 못 먹거든.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먹으면서 그다음부터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 이것도 내 보약이야 보약이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고 검사했잖아요. 피 검사를 이제 신나가지고 난 다 나섰을 것이야 분명히. 딱 가니까는 아 수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아직 조금 더 기간이 더 남았는 것 같구나. 나는 3개월 안에 승부를 보려겠어요. 정말로. 가나 나는 3개월 안에 꼭 나서야 돼. 시계 방향에 돌리면서 간하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미안하다. 너를 혹사시켜서 미안하다. 무시간 내가 너를 간을 힘들게. 간하고 이야기해요. 간 잡고 시계 방향 돌리면서 누워서. 그 양치질도 이빨도 누워서 닦아요. 그 1분이 아까웠어. 왜냐면 뭐 환자를 돌보니까 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닦을 때 그때 이제 누워. 그거 누가 전화 오면 또 누워서 전화하고 그 전화하고 이렇게 누가 보면 진짜 참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고 이제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더 열심히 한 거예요. 2배로 더 열심히 했어요. 3개월이 조금 좋아졌다 하니까 아 수치가 흔들리구나 이게. 아 그래서 내가 이보다는 더 이제 더 많이 혼자 웃고 춤추면서 아주 내가 그 생각하면요 정말로 그렇게 내가 그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나서야 됐던 그 집념 아주 그것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 오직 여거에만 집중. 바보처럼 살아라는 거. 바보들 봐보세요. 병 없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머리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피 검사하니까 이상이 없는데 우리같이 간만 이러는데 그대로 하면은 이대로 바보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아 그 말 맞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에 피 검사가 약간 수치가 좋아지니까 제가 더 이제 힘을 갖고 2배로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이다 딱 검사하니까 누가 간병하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간염 전문 조그만 준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거기도 3.5가 나와요. 그 간 얼마나 딱딱해진가 하는 간 스캔 검사 있어요.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나 굳었나 그 검사한 거 파이브로 스캔이라고 거기 준병원에서도 3.5가 나오고 또 간 완전 전문이에요. 대인병원에. 거기 가서 또 차를 1시간 반 정도 타고 또 갔네요. 거기 가서 검사하니까 간 딱 보더만은 아니 3.5인데요. 그래. 그러면 몇이 정상인데요? 그러니까 3.5부터 5.5까지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5면 엄청 정상이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간이 옛날에는 요 인천에 왔어요. 제가 간 전문 교수한테. 그랬더니 간 그 CT 찍으면서 간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간 경하니까. 그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간 크기는 어때요? 그랬더니 간 크기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줄어든 것도 없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분명히 간이 이렇게 줄어든 걸 내가 봤거든. 직접 CT를 같이 설명해 주니까 이만큼 공간이 비어 있더라고. 간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간이 이제 딱딱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간 크기도 정상이고 간이 그래 약간 거칠거칠한 건 있지만은 간 경화는 아니다는 거예요. 스캔도 3.5고 간 그 경화 얼마나 딱딱해지면 그 수치가 3.5고 그냥 그러면서 약도 없이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예방 접종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오라는 식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남편이요 정말이냐고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주 나는 죽을다 하고 여보야 나는 죽을 거니까 너무 나한테 좀 잘하지 말아라. 언젠간 내가 먼저 갈 거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 다 갈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손을 꼭 잡고 남자가 묵뚝뚝한 남자가 제 손을 꼭 잡고 여보야 정상이 돼. 당신은 살았네 인자. 죽는다 하지 말으래요. 예. 인자 살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정말 나와서 딱 보니까요. 모든 것이 옛날에는 슬프고 모든 것이 다 만사 귀찮고 짜증이 막 나고 막 이러는데 부정적인데 정상이다니까 눈이 햇빛이 반짝하면서 풀도 이쁘고 다 이쁘게 보여요. 못생긴 이제 사람이 지나가도 이쁘게 보이고 다 이쁘게 보여요. 어머 너는 건강기 좋겠다. 참말 너는 복받았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절대 간은 저 혼자 해결해도 안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여태까지 숨겼어요. 창피해서. 나팔 불다 보니까 자연히,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막 찾으려고 하니까 찾고자 하는 사람 꼭 만나잖아요. 근데도 유튜브 이거 보고 저는 이렇게 찾게 된 게 너무너무 나는 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죽음을 앞에 그러죠. 지금 앞에죠. 준비하셨다가 네. 다시 태어나신 거라서 완전히 태어났죠, 지금. 그러셨구나. 정말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근데 억울하네. 저는, 예, 정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가난 뭐 그런 거 돈 모든 거 다 나서 나처럼 이렇게 간이 안 좋고 항상 상실감에 빠고 자기 자존감 떨어지고 일도 안 하고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정말로 저는 자식들도 결혼하고 다 뭐 했으면 정말 온 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참말로 뭐 이렇게 뉴스나 나와서 아니면 건강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사실대로 다 풀어보고 싶어요. 예, 뭐죠? 임금님은 당나귀 아직 목까지 차올라요. 목까지 말하고 싶었어. 그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연락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그 정도로 제가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죽은 문턱이 가본 사람은요 정말로 났으면 틀려요. 슈퍼에 마트에서 어떻게 따라다녀 줄줄줄 제가 나도 모르게 습성이 따라다녀고 선생님 얼굴이 좀 간이 그러시죠? 제가 그러면 예,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얼굴이 몸이 그랬는데 이러저래서 이렇게 해갖고 저는 이렇게 좋아지고 피부도 아무것도 안 발라도 피부도 깨끗하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노란 손이 내가 봐도 창피해서 밖에 못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좋아져서 노란 손이 이렇게 하얘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래요? 그럼 거기가 뭐 어쩌고 어디예요? 어떻게 나섰어요?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되고 우리 남편은 모든 걸 이해해요. 전국에 어디서 무슨 누구한테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말하면 전화 오면 받아도 당신 하늘 거야? 그러면 뭘 하를 내? 당신 살았는데 살았으니까 온 방방곡에 알리고 싶으면 알리려고 마음대로 하래요. 마지막으로 네. 관계와 환우분들 이거 네. 보실 텐데 네.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저는 꼭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잘난 척한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다 현혹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지금 바보 요법을 지금 바보를 죽처럼 모질이처럼 이러고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태클이 오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요 갑자기 혼란이 와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났을까? 아 이렇게 하다가 돈만 들어가고 뭐 내가 고생하다 죽을 수도 있고 암으로 걸릴 수도 있고 간 이식할 수도 있다. 이런 쓸데없는 잡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낳는 사람을 유튜브 찾아서 보고 어디가 뭐가 간에 좋다는가 하고 참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백전백승이요. 이렇게 저걸 알면. 나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네. 그러죠. 나은 사람을 말 들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섰습니까? 적을 하면 내가 백전백승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간에 누가 나섰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줄줄줄 정말로 따라다니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 병들었는 여자가 그 예수님이 왔는데 낫고 싶어서 그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이거를 잡으니까 나섰어. 저는 그 심정이에요. 그 지푸라기로 잡고 싶고 살고 싶은 어떤 저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거에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것만 딱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밥 먹자고 오라고 해도 이거 맛있게 많이 먹어라. 나는 다른 거 먹고 있다. 나는 다른 거 먹고 있다. 그리고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은 간경화로 죽은 사람, 그 다음 간암으로 가고 수술한 사람, 제 말을 안 들은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은 요즘 세상은요, 너무 사람을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나섰다 해도 옆에 누구 말하면 잡음이 들어가면 내 이 좋은 생각을 지금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싹
정신이 정말로 바깥, 예,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나섰다 한 사람들을 정말 도시락 들고 싸갖고 다녀봐요. 자기가 낳고 싶으면. 왜 못 낳겠어요? 이렇게 쉬운데. 저처럼 이렇게 6개월이면 끝나고, 제가 아는 사람은 3개월 만에 치료가 됐다니까, 얼마나 나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는지 3개월 만에 좋아져서 그거에 그렇게 욕심나더라고요. 진즉 알았으면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지. 근데 언니, 내가 언니보다 더 늦게 시작했어. 그래. 와, 자기는 나보다 더 잘했는가 보다. 열심히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좋아졌지. 축하해! 막 제가 막 그러고요. 간이 좀 저처럼 좋아지는 사람들하고 계속 통화를 많이 해요. 4명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 같은 분들이 서로. 얼굴도 안 본 사람, 언니 나 먹기 싫어. 중간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 저거, 시끄러! 아, 제가 뭐라 하죠. 그거를 고비를 넘겨야 돼. 그 고비도 못 넘고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라도, 아무리 내가 바보처럼 살아도, 내가 만약에 바보처럼 해갖고 안 되면은 믿져봐야 본전이다. 바보처럼 살았지만은 내가 그 간이 더 이상 나빠진 것도 아니고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예? 세상 것 음식 안 먹고 여기 내가 바보로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만 딱 지키면은 이렇게 나설 건데, 그거는 못 지키고 나선다 하면은 그만둬라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더 저도 그것들이 성질 나가지고 그만두라게요 내가. 그래, 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막 용기가 생긴대요. 그래갖고 막 그 고비를 넘겨 나섰다고 그 집 형제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고맙다고. 자기 언니를 옆에서 내가 막 혼내면서 먹으라고 막 했다고, 지키라고, 바보처럼 살으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분은 긍정적으로 산대요. 지금도. 근데 저도 마찬가지. 이제 나섰기 때문에 그런 아픈 한우들은, 간에 대한 한우죠. 다른 거는 잘 모르니까 저는. 간에 대한 그 한우들한테는 자신 있게 제가 설명할 수 있고, 저한테 누구든지 연락 오면은 저는 자세히 전화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옆에 사람 말 듣지 말 거. 이걸 보시는 강경호 환우분들이 예. 정말 많이 희망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위로가 되시고. 이렇게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바보처럼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은 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경호 환우분들께 정말 큰 희망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화 진단을 어떻게 받게 되셨어요? 제가 몸이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는 정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정읍에 종합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간경화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이렇게 방심하고 있기는 너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남편한테 나를 살려달라 그냥 그렇게 애원을 했더니 이제 그 시동생이 서울대 병원에 아는 분으로 인해서 그때가 김정용 박사던가 그분을 만나게 뵈러 갔었어요. 진찰 받으러. 그랬더니 그냥 간경화라고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낙심되고 있는 당시는 간경화라 하면 다 현대의학에서는 죽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강경화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치병인데 네. 어떻게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계속 바보같이 웃고 여러 생각을 하지 말고 많이 웃어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라고. 그때 당시는 제가 많이 우울했고 젊은 나이에 제가 간경화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이들은 어리고 한심했었어요. 제 자신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나은 사람들도 계셨고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웃고 계속 제가 이제 잠도 많이 자주고 또 남편과 아이들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거든요. 부드럽게 마음을 비우고 우울해하지 말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고 검정옷 같은 거 입지 말고 본인 자신이 마음부터 바꿔야 모든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해가지고 웃음치료법이라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한 달 동안 하고 또 기독교원 밑에가 그 혈액 검사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하는 운영하는 의원을 가가지고 매달 거기서 초음파도 보고 혈액 치수, 간 치수, 기타 등등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계속 받고 왔었죠. 네. 그러면 바보처럼 사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게요. 바보처럼 사는 법은 네.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그냥 마냥 이제 그 아이들을 보고 웃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그리고 또 종교도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저를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연결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어디서 전화를 온다든가 무슨 급한 상황 엄마를 깨워야 할 상황에서도 안 깨웠어요. 엄마는 충분히 잠을 자야 이 병을 고친다는 생각을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제가 출퇴근하면서도 아침이라든지 저녁 준비 같은 거 애들 학교 가는데 뭐 준비물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협조를 많이 좀 했죠. 피곤치 않게 하려고. 가족이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네. 먹고 자고 웃고 싸고 네. 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냥 이제 먹는 거를 신토부리 음식 자연에서 나오는 또 현미 그런 계통으로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식생활 요법을 기준으로 해서 요 근래에는 뭐 고기 종류, 인스턴트 식품, 기타 등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회피를 하고 60년대, 70년대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자연 친화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섭취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음식물을 패턴을 바꿔라 그런 말씀을 좀 간곡히 해주셔가지고 거의 뭐 고기 종류는 거의 안 입을 안 먹다시피 했고 말씀이 해조류는 뭐 미역국이라든가 그런 것을 먹되 60년대, 70년대에 그 어려웠을 때 지내왔던 식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방법을 실천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 또 자고는 얼마나 주무셨어요? 잠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오전이든 오후든 한 2시간씩은 잤을 거예요. 낮에? 예. 밤에는 밤대로 이제 예. 웃고는요? 웃는 거는 그냥 생활 습관적으로 이제 그 우울했던 그 표정이 제가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는 얼굴이 많이 예뻐졌다고 해요. 그때 아팠을 때는 굉장히 인상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 표정마저도. 근데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노력을 해봤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아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종교의 힘도 있어서 제가 많은 걸 이렇게 깨우치면서 이제 웃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참 의식적으로 계속 그 노력을 하신 거네요. 생각을 하신 거네요. 예,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요. 예. 싸고는요?
싸는 거는 그때 당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서 그때 많이 했었어요. 다른 방법들이 또 있나 보죠. 예. 장을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니까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런 어디서 어떻게? 1년 정도 하다가 지금 거기 광주에서 거의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한번 가봐라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소화기내과 전문인 병원에 따로 갔었는데 거기서 간 경화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하, 간 경화가 어느 정도 잡혔는가 보구나 해가지고 여기 전주에 있는 저기 이마트 앞에 있는 소화기내과 전문의한 종합병원 비슷하게 해서 진료를 하는데 거기도 매달 갔었어요. 근데 매달 갔는데 간 경화 이 얘기는 거기서도 안 했어요. 깨끗하다고. 매달이 아니라 1년에 2번씩 검사를 1년에 2번씩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거의 1년 남짓 지났는데 검사 결과가 항체가 생겼다. 그 원래 비형간염이 있으셨는데 네. 그것까지 항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항체가 생겼다.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항체가 생겼다는데 비형간염 이식도 안 했냐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비형간염 항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또 이제 예수병원도 있잖아요. 예수병원에서 이제 수시로 검사를 해보면은 간경화라든지 비형간염이라든지 그런 얘기 일체 없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죠? 흔한 여기 일, 보건 정업 땡땡 연합내과라고 이마트 앞에 있어요. 거기에서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장님이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랬어요. 자녀분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키우셨다고 아니죠. 그랬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병석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신앙도 있고 또 저희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의 화합을 더 끈끈한 정으로 이제 엮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파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기는 의사가 돼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의사는 이제 아들만 의사인데 딸은 약사고 또 둘째 딸은 간호사인데 다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간경화를 완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바보같이 살아야 이제 간경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바보 같은 마음을 갖고 첫째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 몸에 병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둘째로는 식생활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요 근래에 전자에도 말씀드리지만 요 근래에 유통되는 모든 인스타식품이라든지 뭐 육류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제한을 하고 그 친환경적인 음식을 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밥도 현미나 기타 같은 잡곡 같은 것을 혼합해서 그런 식생활에 따른 반찬이라든지 주식, 쌀 관련돼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할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먹고 있습니다. 몇 년 되셨죠 지금 그렇게 간경화 거의 7,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 예. 마지막으로요. 간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한마디씩만 해주십시오. 하고 싶으신 얘기. 네, 저는 직접 한마디로 경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간경화로.
근데 이렇게 치료해서 살아보니까 이 병이라는 거는 제 마음에 정말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와 그 내가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분들께서도 정말 마음을 굳게 잡수고 용기 잃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인내와 그 끈기를 가지면 몸에서 더욱더 그 힘이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 엔돌핀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족에 대한 협조와 사랑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자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주위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가족이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경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경화 진단을 받으신 지 몇 년 되셨나요? 간 경화라고 판정 난 것이 아니야 3년 됐어요. 간 경화라고. 옳지. 예. 의사 진단 나오는 게 3년 됐는데 처음에 간 경화라고 나와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하고 또 그 약을 처방해서 먹고 또 1년이 되면은 CT 검사를 하라고 검사하면서 관리하면서 지낸 것이 검사하고 처방받아서 약 먹고 검사하고 하나무로 오지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우리 동생이 이런 식이요법 하더라. 그래서 우리 동생이 소개해줬어요. 6개월 정도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식이요법을 했어요. 마음 긍정적으로 먹고 그렇죠. 정말로 먹으면서 항상 웃고 맵고 짠 것도 안 먹고 간 복균자인 사람은 간 경화가 오기 쉽고 간 암이 오기 쉽다. 3개월을 꾸준히 먹어주면서 3개월 후에 검사를 해야지. 식이요법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 6개월을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 6개월간 열심히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간 경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던가 봐. 그러니까 6개월에 검사를 하니까 경화가 아니라고. 정말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먼저 식이요법 하고 나은 분들 그분들하고 통화하면은 굉장히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씩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힘이 생겨요. 나보다 더 먼저 나왔던 분이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꾸준히 먹고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자기가 먹었던 대로 이야기만 해요.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더니 먹었다.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도움되지 딴 얘기가 없고 그냥 식이요법 어떻게 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또 떨어지면 또 병원 가서 처방해야 되고 또 간 안 검사하고 간 경화 검사 이 검사만 하니까 이러다 내가 언젠가는 간암이 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희망이 없잖아요. 그냥 약만 먹고 검사하고 약 먹고 검사하고 이거 유지만 되는 거지. 유지만 합시다 이거지. 더 낫는다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암이 오면은 나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더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 나는 간암으로 해서 죽게 되겠구나 이 생각만 했지 낫는다는 길이 없어. 있다가 식이요법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딨나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고 또 먼저 나왔던 분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그분들 조언도 듣고 열심히 6개월 동안 먹다가 3개월부터 이제 검사하면 돼요. 장거리 차 타고 갔다 오면 누워야 돼요. 소화도 더 덜 되고 안 되고 속이 불편한 데가 많았고 어디 장거리를 어디 갔다 오면 누워야 했어요. 지금은 몸이 굉장히 가볍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경화랑 간암을 이겨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저는 만성 B형 간염으로 출발해서 간경변증 진단을 받고 나서요. 언제 이제 2012년도에 간암 수술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만성 B형 간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간암 진단을 받고 아산병원에서 1차적으로 수술을 했고요. 그 뒤에 3년 후에 또 개발이 돼서 서울대병원에서 복강경 수술로 간암 2차 수술을 또 받았죠. 그때 느낌으로 이 간경변증이 계속 갖고 있는 한 간암에서는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것을 깨달았죠. 간경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느꼈죠. 이제 이 간경화가 전 세계적으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회복을 하실 수 있었어요? 예, 이제 저도 병원에서 이제 병행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어느 분이 징에서 회복됐다는 그런 알고 바보처럼 살아야겠다는 것을 그때 배웠죠. 예, 그때부터 희망을 갖고 정말 마음 비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때부터 이제 바보처럼 그런 요법들을 꾸준히 이제 실천하게 됐죠. 처음에는 좀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법을 하기가. 파고 식이요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특별한 것보다는 간단합니다. 일단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편안히 갖는 거,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 관계, 이제 가족의 사랑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 그런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약품이라든가 또 특별한 음식, 식품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신 건 어떤 걸 드시는 거예요? 이제 한쪽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소화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육류는 좀 잘 안 받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삼가하고 곡물 위주로 섭취를 하고, 섭취 과정에서도 제일 힘드는 게 기본적으로 알면서도 여러 번 꼭꼭 씹는 그런 과정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매 끼 실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런 것을 그것을 이제 꾸준히 했죠. 바보처럼 사는 법을 얼마 동안이나 하셨어요? 이제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약 한 1년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또 웃고 싸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했죠, 이제. 그리고 병원 치료, 초음파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이것을 병행하면서 했는데 이제 1년 정도 한 후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간경변증 소견이 없어서 정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검사지에 너무너무 기뻤죠, 이제. 그 과정을 알고 나서. 놀랐네요. 예. 자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잠은 얼마나 좀 잤어요? 일반적으로 10시에서 2시가 가장 취침 시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시에 자면 이제 9시 정도에는 이부자리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평균 그 정도 시간은 꼭 취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좀 잠을 안 오진 않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잠이 올 수가 없죠. 습관이니까 계속 자기 또 암시를 하면서 잠을 청용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죠, 이제. 웃고는요? 웃는 치료요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것도 의식적으로 해야 웃는 그런 것은 드물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웃는 연습을 따라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웃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했죠. 지금은 가서 검사를 하면은 어떻게? 그렇죠. 간, 경변,
또 간암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자, 만성 비형 간염만 나타나고 있고 특별한 그 몸에 뭐 이상 증, 뭐 없이 피로다든가 그런 증상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정신적인 불안감과 함께 동시에 다가오죠. 또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증상이 이제 또 나타나죠. 잠을 또 못 잔다든가 설친다든지 그쪽 이상이 간 쪽 부분이 좀 결린다. 심신을 계속 잘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느꼈죠. 예. 좋은 결과가 있었던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마음적으로 항상 편안함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또 영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또 항상 부담을 덜고 정말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경화를 앓고 계신 환우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마지막으로. 간경변이라는 불치병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이런 완쾌 그 신념을 확신을 희망을 갖고 정말 매진한다면 또 저와 같이 기쁨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잘 단련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경화나 간암 환우분들이 아주 용기와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익현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초기 간경화 환우들과 암 환자분들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유익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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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경화뿐만 아니라 간암 또 폐암 전이까지 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성 비형 간염에서 간경화 말기, 간암, 갈비뼈, 폐 전이암까지 특히 전신 중증 아토피까지 엄청난 가려움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간암 진단받고 지금 20여 년을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이 따로 있을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간경화 말기로 황달까지 알부민 수치는 2.5 이하로 떨어져 복숙 부종까지 더불어 간암 초기 진단받았지만 혈소판 수치가 5만대 이하로 떨어져서 지혈이 안 된다면서 수술 주치의께서 수술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시면서 일정에 잡힌 수술까지 포기를 해야 했던 가슴 아픈 경험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색전술로 치료 방법을 바꿨지만 2년여 동안 재발 계속되다가 필경에는 갈비뼈와 폐까지 전이가 되니까 주치의 선생님께서 전이된 암을 수술할 수는 있지만 해봐야 희망이 없다라는 선고를 내리더군요. 정말 절망은 아날이었지만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주치의께 사정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정 그러시면 그냥 방사선치나 한번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다니까 정말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도 더불어 바보요법을 도움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암 진단 받고 21년이 지난 현재 제 몸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만성 비형 간염 표면 항원 음성, 표면 항체 양성,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간경화 역시 혈소판 수치가 최악일 때 5만 이하로 떨어져 간암 수술을 포기까지 했지만 지금은 혈소판 수치 15만, 16만을 오가면서 정상 수치로 간경화도 정상 판정 받았습니다. 간암 표지자 AFP 수치가 최악일 때 5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는 2 이하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갈비뼈와 폐 전이암이 영상검사에서도 정상으로 판정됩니다. 더 힘들었던 전신 중증 아토피까지 100% 완치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지금은 많은 환우분들께 봉사 차원에서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드리고 직접 만나서 전화로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보람찬 일은 저 유익현 이름으로 간경화, 간암, 폐전이암, 바보요법으로 이겨냈다라는 이 책도 한 권 세상에 내놓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까? 지금 힘든 투병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렇게 힘든 사람도 건강 되찾아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제 모습을 보시고 희망과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찍어드립니다. 어떤 자연치유 방법이든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기지 못할 병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유익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초기 간경화 환우분들이 정말 용기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비하면 현재 간경화 초기 정도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20여 년 전 저는 정보가 너무 빈약해서 치료를 못했던 것을 전이암까지 겪으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저와 같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후회하지 말고 간경화 초기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나을 수 있으니 간경화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꼭 명심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꼭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B형 간염이 활성화되면 간경화가 올 수 있고 간경화가 진행되면 간암이 오고 그 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간경화로 투병하시는 분들 피나는 노력만 더해준다면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1년 안팎으로. 초기 간경화 좋아지는 사람들을 직접 여러 사람을 보았고 제가 살고 있는 전주에도 간경변증을 치유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는 분들 여러 사람 있습니다. 저 역시 간경화 말기로 혈소판 수치가 5만대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혈소판 수치 15만, 16만으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간경화는 나을 수 없다라는 풍문 때문에 많은 분들께 노력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제 경험을 말씀드려도 믿으려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경화 초중기 때 정도는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훗날 정말 힘든 싸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간경화를 그대로 가지고 지내다 보면 간암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지만 간경화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약이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암을 진단받게 되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하지만
간암 치료에 매진하다 보면 간경화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경변증이나 암 환우들이 용기를 내시라고 이 책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건강 되찾아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 복수까지 찾던 그 간경화가 좋아지고 또 간암, 또 갈비뼈가 전이 됐던 폐암까지 좋아지시고 또 만성 비형관염도 완치가 되셨어요. 전신에 엄청 심하셨던 아토피까지 완치가 된 바보요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바보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당분간은 먹지 못한다는 것 뿐이죠. 저도 그랬지만 병원 치료 그대로 하면서 바보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자신이 얼마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마음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보감에 마음이 심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글을 저는 100% 믿는 사람이고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간경화나 암은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나쁜 습관, 성격만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은 어떤 방법이든 시기는 물론이고 생활 습관을 그 방법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이 대충 하려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할 수 없다면 정말 고생만 할 뿐입니다. 바보요법은 한마디로 먹고 자고 싸고 웃고 노래 부르고 수시로 막춤 추면서 한마디로 바보가 되려고 미쳐야 하는 방법입니다. 먹고는 바보 미소죽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고 아주 먹기에 좋습니다. 자고는 잠을 많이 주무십시오. 잠은 많이 잘수록 엔돌핀이 팍팍 쏟아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싸고입니다. 대변을 1일 3회 정도 특히 커피 관장을 하면 한 번 싸는 것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웃고는 수시로 큰 소리로 웃는 생활하시고 평상시에도 입술을 붙이지 말고 바보처럼 해벌레 하세요. 큰 소리로 한바탕씩 웃으면 특히 통증도 사라지고 암 치료도 가능하고 생명 연장도 된다는 사실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또 노래 부르고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막춤, 즉 개다리춤이라도 추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미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체면 때문에 힘들다고 노력하지 않고 먹는 것만 찾는다면 실패는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바보 미소죽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내가 만든 이 책에도 바보 미소죽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쓰여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금도 투병하고 고생하신 많은 환우분들께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